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부동산은 끝났으며 집주인은 좀 큰일이 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청약과 매매 양쪽 모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 가입자가 줄고 경쟁률과 계약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미분양이 급증하는 상황이고, 매매는 거래량 감소와 급매가 쌓이면서 실거래가와 시세 모두 하락이 가파르게 이어지는 중입니다. 대선 이후 반등 기대감도 점점 약화되는 추세인데다가 2022년 상승 전망을 했던 우리 금융 등 기관들도 전망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주택과 유주택,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료상담은 지금이 가장 필요할 때이며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집주인 큰일 났습니다. 부동산 끝났다. 대폭락 일곱 곳은 어딜 것이냐? 지금 보면은 아주 부동산 대폭락이라고 써 있고 아주 어두침침한 곳에 붉은 달이 떠 있네요. 자, 이제 청약, 매매, 대세 하락 진입의 근거, 이걸 보시면요, 빼도 박도 못하게끔 어떤 현 상황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청약과 매매. 청약 먼저 볼까요? 여기 제목 보니까 수도권의 분양권 웃돈이 2억이나 붙었던 게 아예 그냥 마이너스로 전환됐답니다. 청약 통장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총 2,677만 명에서 이제 조금 계속 늘어나다가 이제 추세가 감소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 프리미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 시에 수억씩 올랐던 곳들이 급락 중이에요. 청약 경쟁률 21년에 수백 대 1 한 곳 많았죠. 특히 서울 중심으로.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수십 대 1로 확 줄어들고 있어요. 청약 계약률 아예 급감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둘째치고 2순위에도 미계약이 지금 급증하는 추세. 더군다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자, 21년 하반기부터는 아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준공후의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제일 좋지 않은 게 이게 입주한 상태에서 미분양이에요. 지방 중심으로 계속 확대 중인데 이런 거 잡지 마세요. 자, 이제 청약이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안 좋죠. 매매 볼까요? 거래량 급감합니다. 2013년 폭락장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안 돼요. 서울이 1,000건이라는 게 말이 될까요? 보통 몇만 건 거래됐었는데 급매물 적체, 시세보다 낮은 매물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하락거래 90%, 10건 거래되면 실거래가 하락되는 게 약 9건이에요. 신고가는 하나가 나올락 말락. 매수 심리는 급감했습니다. 이미 기준점 100 이하로 3개월 연속 하락 중이고, 주간 시세마저도 꺾였어요. 수도권 다 꺾였죠. 광역시 중심으로 하락 전환이다. 실제로 실거래 고점 대비, 즉 실거래 이루어진 걸 작년 8월 달 기준 지금 실거래 된 것만 쫙 가격을 봤더니 얼마나 떨어진 줄 아세요? 무려 반년 만에 28%나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된 것들이 큰 폭 하락했다는 말은 매물은 의미가 없고요. 거래시키려면 여기 보시다시피 고점 대비 30% 떨어뜨려야 사람들이 달라붙는다 이거예요. 부동산 하락기와 상승기 투자 시의 예상 수익금도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를 쳐볼게요. 자, 먼저 대략 현재 시세 4억, 6억, 9억, 15억. 이 현재 시세 왜 이렇게 비싼 것들만 잡았어요?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게 하락을 하게 되면요, 자, 하락시장 시세는 이렇게 빠져요. 2억, 3억, 4.5억, 7억, 7.5억. 상당히 좀 앙증맞아 보이죠. 여기는 되게 비싸 보이는데, 광역시 지방 구축 중소형 4억, 서울 구축 소형이라든가 수도권 구축 중소형, 광역시 신축 중소형들이 6억 정도 하고요. 서울 구축 중소형, 수도권 신축 중소형, 광역시 신축 중대형이 9억, 15억은 주로 서울 중심의 수도권 신축 중대형이 해당됩니다. 또 지방의 랜드마크들 보시면, 자, 얘가 현재 시세가 이러면 4억짜리는 1.5억이면 잡아요. 뭐 갭 투자를 하든 대출을 하든. 6억짜리는 2억 정도면 잡을 수 있죠. 9억짜리는 4억, 15억짜리는 6억. 어찌됐거나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락기 때는 반토막 난다는 전제하에 4억이 2억 되고 6억이 3억 되고 9억이 4.5억, 15억이 7.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 금액은 확 줄어요. 2억짜리 이때 1.5억이 들어갈 게 5천이면 돼요. 2억이나 들어갈 게 1억 미만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4억이나 들어갈 게 1.5억,
6억이나 들어가는 게 2.5억. 이처럼 갭 투자라든가 대출 비용이 확 줄어듭니다. 이 금액으로 이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에 집을 잡게 되면 많이 뛰는 겁니다. 또 적은 돈으로 많이 먹죠. 그렇다면 이거 보세요. 상승장 예상 시세. 자, 지금 4억이 반토막 다 났잖아요. 하락장에 2억 됐다가 5억이 된다. 1억 더 뛰었네요. 그 다음에 6억은 3억 반토막 났다가 8억 정도로 갈 것으로 보고, 9억은 4.5억 됐다가 13억까지 올라가고, 15억은 7.5억 반토막 났다가 22억까지 뜁니다. 결국은 우상향이에요. 주로 서울하고 서울 인접지역은 이럴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만약 지금 매수한다. 손해볼까? 결국은 나는 서울이나 수도권 인근 주요 지역은 지금 시세보다 0에서 1억은 뛴다고 봐요. 이렇게 반토막 났다가 결국. 근데 차익이 너무 없잖아요. 마음고생만 10년 한 거죠. 그런데 하락장에 매수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즉 4억, 2억 떨어졌을 때 매수하게 되면 2억이 5억을 가니까 3억을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억까지 떨어진 것이 이제 8억까지 가니까 얘는 5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락장에 매수하면. 상승장에는 겨우 이거밖에 못 버는데. 그리고 9억짜리도요. 자, 4.5억으로 떨어지고 이게 13억으로 가니까 8억이나 벌어요. 하락장에 매수하면. 근데 지금 매수한 사람은 마음고생 하다가 겨우 2, 4억. 자, 15억짜리도요. 자, 하락장에 매수하면 7.5억이 22억이 돼서 14억을 버는데 지금 매수하면 반토막 났다가 한 10년 후에 4에서 7억 올라가겠죠. 즉 지금 투자하는 사람과 우상향 하긴 하죠. 그래도 자, 하락장 매수는 천지 차이죠. 이제 부동산 매수와 폭등 그리고 폭락장의 탐욕 그래프, 이 매수자의 심리를 봤더니 처음에 4억 아주 바닥입니다. 오히려 바닥장에 불안감을 가져요. 여러분들 천하에 지금 꼭지장에는 폭락론자 말 들어도 좋아요. 더 오히려 폭등론자보다는 폭락론자가 지금은 나아요. 그런데 폭락장에 폭락론자 말 들으면 거지 됩니다. 거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폭락론자는 여러분들을 거지로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폭락장에, 지금 말고 폭락장에는 폭등론자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지나치게 올랐으면 폭락론자 말을 듣는 게 도움이 돼요. 자, 4억인데 이제 1분장 난다고 안 올라간다고 계속 읊는 거야.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가요. 2013년에 4억짜리 서울 아파트 12억 넘었잖아요, 지금. 자, 4억이 5억으로 가니까 이제 손해보는 느낌으로, 아, 이때 4억이 잡을 걸 해서 안 잡아요. 이제 6억 갑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매수를 고민해요. 서울이라면 이때라도 잡았어야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8억. 이제 고민까지는 아닌데 잡고 싶은데 거품이 조금 걱정되는 거야. 자, 10억. 이제 이렇구나. 계속 뛰는구나. 이제 상승하는구나. 4억이 10억 됐을 때 매수를 하는 거야. 꼭지에서. 이제 12억이 매수하는 사람은 아예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절대 서울은 안 떨어진다. 뭐 이런 말에 취해가지고 매수해요. 자, 이게 바로 탐욕 그래프예요. 하락장 볼까요? 매수자들이 지금 10억. 이제 막 전화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금매로 착각을 합니다. 지금 얘들은 12억은 4억에서 뛰었다는 걸 잊지 마요. 겨우 8억이나 올라가고 2억 떨어졌는데 이걸 금매라고 생각합니까? 자, 이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이제 9억이 되는데 아무래도 좀 더 떨어졌으니까 매수 고민하겠죠. 더 빠지면 8억, 더 빠지면 도망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빠질수록 불안해. 폭락 걱정하고. 어떻게 6억 반토막 나는데 무관심합니까?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이 폭락 시에 무관심하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무관심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1년, 2년 내내 계속 관심 가져야 돼요. 벌써 전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고점 대비 27.9% 빠졌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8월이 고점이었는데 최근 5개월 사이에 27.9%. 즉 실거래된 아파트만 딱 따졌더니 최고가 대비 지금 실거래 평균치가 이렇게 떨어졌대요. 5개월 만에 27.9%. 10억이 여기 보실까요? 자, 8월 달에 평당 가격이 1,478만 원. 9월 1,400, 10월 1,350. 이게 지금 전국 평균이에요. 11월 1,235, 12월 1,207, 1월 1,065. 모든 아파트가 시세가 이렇다는 게 아니고 거래된 것들 말하는 거예요. 10억짜리가 9.4, 9억, 8.6, 8억, 7.2억까지 빠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10억짜리 고점 최고가 찍은 10억짜리 팔리려면 이 가격에 내놔야 확률적으로 팔린다 이 말인데, 뭐 지금 벌써 이렇게 이 가격에 내놓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또 이제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이제 이렇다 이거예요.
이제 강남, 서울, 경기 그럼 사례를 보자고요. 수도권 부동산 폭락 사례.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사례가 뭐냐고요. 강남 AID 7억 빠졌고 이제 빠진 금액이 다 아크로 리버파크 마이너스 5억, 아크로 비스타 마이너스 4.5억, 잠실 리센치 마이너스 4.5억. 서울 볼까요? 가락이체 쌍용 마이너스 7억, 목동 신시가 13더지 마이너스 6.3, LA시아 마이너스 6.5, 동대문 3호 마이너스 4.6, 경기 판교 푸르지오 마이너스 6.7, 광교 센트럴 마이너스 5.1, 미사강변 2 마이너스 4.8, 동탄 하나 마이너스 4.2, 인천 노년 신일 해피트리 마이너스 2.3, 송도 풍림 아이온 1 마이너스 2.1, 만수 3획 아파트 마이너스 2.1, 송도 SK뷰 마이너스 1.5. 인천 같은 경우 송도는 지금 미계약도 지금 막 크게 증가하고 있죠. 자,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한번 할 거예요. 자, 6번 강남 압구정. 그럼 개포, 대치, 도곡 폭등락 현황을 한번 볼까요? 자, 강남 압구정 동은 현대 6차 47평. 그리고 얘가 2007년에 26억이었던 게 2013년에 12억, 60%나 떨어졌어요. 강남이 안 떨어진다고요? 좀 얘 다 지금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2022년 60억이 돼갖고 지금 400%. 지금 오늘도 나오잖아요. 막 70억, 80억 압구정동 쪘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여기는 전국의 1번지입니다. 압구정동은. 제가 보기에는 100억은 가볍게 넘을 곳이 압구정이에요. 자, 이제 그건 그렇지만 폭락장에는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빠지잖아요. 이번에 60억으로 올랐고 또 폭락을 하면 2026년에 25억까지 얼마든지 추락할 수가 있다. 이거 대비해서 60%를 한번 잡아왔어요. 개포동, 개포주공 5단지 35평. 2007년에 18억, 13년에 8억. 오, 60% 폭락을 했죠. 그러면 22년 현재 어떠냐? 35억이에요. 420% 뛰었는데 얘 결국 16억으로 60% 폭락할 겁니다. 강남 대치 음마아파트 34평 18억. 이게 9억 반토막 나왔고 그 다음에 2022년 28억 320% 뛰었고 2026년에는 12억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자, 강남구 도곡렉슬 얘 보니까 2006년에 44평 보니까 23억. 그리고 2013년 11.5억 50% 떨어졌죠. 그리고 2022년 37억 현재예요. 320% 올랐고 나중에 17억. 꼭 이렇게 안 빠지더라도 상당히 많이 빠진다. 이게 여러분들이 시세보다 실거래된 것보다 매물은 더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왜? 실거래가 안 돼서, 왜냐면 공포 때문에, 폭락장의 공포 때문에 실거래가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덜 빠진 것으로 나오지 실제로는 더 빠집니다. 매물은. 자, 이제 10년 전 폭락보다 앞으로 폭락이 훨씬 무서운 이유를 가르쳐 줄게요. 이게 이렇게 두 개씩 묶을 수 있어요. 자, 10년 사이클에서 2005년에서 2009년 대세 상승했고 2010년에서 2014년 대세 하락을 했거든요. 보니까 자, 버블 7 중심으로 폭등을 했고요. 많이 뛴 곳들 말해요. 7군데. 자, 하락장이 당연히 버블 7 폭락했겠죠. 서울 중심으로 폭등했고 서울 폭락했고 수도권 많이 뛴 곳들 주로 수도권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수도권 폭락했고 중대형이 또 많이 뛰었습니다. 중대형 폭락했죠. 그 다음에 10에서 300% 올랐고 떨어질 때는 20에서 60% 폭락. 이걸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계산을. 자, 하락이 상승의 한 반절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승폭의 반절 이상이 떨어졌다. 그렇게 계산해야지. 이렇게 계산해갖고 얘는 뭐 이렇게 조금밖에 안 떨어져서 이게 아니에요. 자, 분양 폭등했는데 이기 신도시가 미분양이 아예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때 올라갈 때 정부가 교체됐고 대세 하락 때도 정부가 교체됐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부 교체예요. 정권이든 정부든 여당이냐 야당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승장에 규제 강화하고 하락장에는 규제가 완화됩니다. 자, 이제 이 세트를 보자고요. 이번에는 서울이 폭등했어요. 당연히 다 서울 다 폭락할 것 같아요. 수도권 너무 많이 뛰었어요. 수도권 폭락할 것 같고요. 지방도 막지하게 뛰었어요. 지방 전체 폭락하고 모든 평양, 특히 소형들도 많이 뛰어가지고 모든 평양이 폭락합니다. 여기하고 좀 다르죠 이제. 자, 그다음에 이때는 여기하고 비교해 보세요. 무려 50에서 500%가 뛰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보다 2배 더 뛰는 효과. 더 많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20에서 80%가 폭락을 할 거예요. 아까는 20에서 60이었지만 더 많이 떨어지죠. 자, 분양 폭등을 했죠 이번에. 근데 3기 신도시 미분양 아마 박 터질 거예요. 미분양. 정부 교체, 이번에도 이제 선거로 인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 규제가 강화됐죠. 지금 현재 역시 완화될 겁니다. 이제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이거 남았다 이거예요. 상당히 이거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자, 현재 부동산 전략을 한번 간단하게. 매수자들은요
원칙적으로 2에서 5년 흐름 보면서 매입하세요. 물론 꼭 2년, 5년 후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갈지는 모르는데 사이클상으로는 이게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1년 빠질지 2년 빠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쭉 관심 가져야 돼요. 현재 청약, 지금은 청약 중심으로 하세요. 뭐 지금 뭐 매수할 게 뭐가 있다고. 그리고 조금 빠지면 이제 3월 이후 대선 이후에는 청약 플러스 금매를 같이 보시고, 지금 매수는 3월 대선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봤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관심 가져야 돼요. 매도자는 정상적 1주택은 그냥 끌고 가셔도 돼요. 수도권 외곽이라든가 지방에 있는 집들 너무 많이 뛰었거나 또는 영끌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매도도 판단하라고요. 아파트 아니거나 영끌이거나 다주택자다거나 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좀 매도 판단하시세요. 자, 이제 갈아타기는 지금 상추장 갈아타기는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면 안 돼요. 폭락 위험성이 커요. 비싼 게 더 떨어지니까. 지금 갈아타려면 황금성 좋은 좀 평형을 좀 낮춰가거나 신축에서 구축으로 좀 싼 곳으로 갈아타거나 이렇게 가면 돼요. 세대수 너무 적은 곳으로 갈아타면 안 돼요. 안 팔려요. 하락장이 많이 떨어진 곳, 하락장은 무조건 갈아타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내 거보다 많이 떨어진 것은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는 분양권, 미분양, 금매 꼭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거 1 플러스 1, 1 플러스 2, 1 플러스 3 금매나 갭 투자에다가 분양권, 미분양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아도 된다 이거예요. 이제 부동산 분양, 매매 갈아타기 최고의 방법. 먼저 분양은 고분양가, 지금 고분양가 하지 마세요. 외토리 분양, 나홀로 분양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청약하지 마시라고요. 괜히 넣어갖고 당첨돼갖고 고민 누구 말을 맞다나 직살나게 하지 마시고, 미분양 됐거나 지금 미계약 됐거나 얼마나 안 좋으면 미분양 미계약이겠어요. 오피스텔 이딴 거 보지도 마세요. 자, 가점 금액이 높다면 좀 좋은 데 골라서 넣으세요. 이제는 이번에 꼭 당첨돼야겠다 이 생각을 버리시고 앞으로 4, 5년 계속 분양하는데 뭐가 급해요. 그럼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곳만 넣어라. 서울하고 3기 신도시하고. 근데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뭐 꼭 좋은 곳만 넣을 수는 없는데 이제 흐름이 나빠지면 좋은 곳만 넣고, 지금은 세대수가 좀 받침되는 그런 것들 위주로 넣으시면 돼요. 대출 제한, 자금도 지금 부족하고 의무 입주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대출 제한 있고 이런 거 지금 잘 보시고 신청하셔야 돼요. 돈 모자라 갖고 나중에 계약 못하지 마시고. 자, 매매는 영끌 무리한 갭 투자는 금매라도 조심. 폭등에 조금 하락했으니까 매입 시기를 늦추고, 보통 1주택 보유 영끌 비아파트는 좀 매도도 판단하세요. 2주택 3주택 만들지 마시라 이거예요. 다주택 이런 분들은 지금 대선부터 지자체 사이에 흐름을 보면서 폭락하기 전에 파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세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자, 갈아타기 보실래요? 영끌 무리하게 이렇게 또는 불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금액을 줄여서 갈아타는 건 괜찮아요. 외곽, 나홀로 아파트, 비아파트 매도가 취순이라고 했고, 정상적 아파트는 그냥 끌고 가셔도 되는데 계속 끌고 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폭락장까지 그냥 계속 흐름을 보다가, 자, 좀 빨리 이렇게 매도하고 현금 부여했다가 폭락장에 잡는 게 좋은데 팔면 또 불안하니까 이럴 때는 나는 팔고 갈아탄다 그럴 때는 폭락장에 갈아타세요. 지금보다는. 자, 10년간 봤더니 91년 빠졌고 4년 동안, 97년에 IMF 때 3년 동안 빠졌고, 자 2003년에 3년 동안 빠졌고,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 동안 빠졌고, 이제 2022년에 빠질 차례예요. 여기 지금 네모박스 보세요. 이 네모박스 빨간 거 나올 때 됐죠. 이거 보세요. 지금 빠질 때 내가 이때 한번 빠졌고 또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IMF 때 빠졌고, 자 올라갔다가 2003년에 이거 조금 빠진 게 빠졌고, 2006, 7년 꼭지 찍고 쭉 내려갔는데 2013년까지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초기 때부터 이만큼 뛰었어요. 자, 이제 빠질 일밖에 없어요. 동그라미를 쳤어요. 예측입니다. 얘는 동그라미. 이미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자, 이 하락장이 이렇게 많이 왔다는 거. 자, 이제 앞으로 세금 폭탄에다가 집값 하락,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짓누를 가능성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상승장에 집을 매수하지 못하여 불안감 때문에 엄청난 관심을 갖다가 막상 집값이 떨어지면 무관심하여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집값이 언제까지 얼마나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므로 당장 지금부터 매도 타이밍을 계속 지켜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